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 핫한 이슈 4가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일단 오늘 저희가 치킨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해놓은 인증샷을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이어지는 투자해놓은 시간 시청 화면을 사진 찍어서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온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와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이슈를 다뤄볼지 4가지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특히 대형주들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저희가 반도체 잠시 후에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정책과 함께 여름 성수기 전력 난 우려에 지금 전력 전선주들도 정말 강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뷰티, 오전장의 화장품과 미용기기 쪽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미용기기와 화장품 담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을지 혹은 보유자 관점에서 홀딩을 해봐야 될지 대응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조선, 특히나 오늘은 조선 기자재 쪽 종목들이 또 튀어오르고 있는데 관련 대응 전략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누어 보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 주가가 140달러를 터치한 이후에 하락 전환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영향에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도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데요. 자료화면 하나 보실게요. 보시면 HBM 소부장 합산 시가총액 추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2024년 1월 올 초에 비해서 지금 6조 원,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DI는 지금 1월 초에 비교했을 때 지금 한 25,000원까지 무려 한 5배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HBM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고평가 우려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될지 일단 먼저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워낙 많이 올라서 이제 고점이 아니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추가 상승 여력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HBM 시장이 이제 개화기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독점 주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평가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 HBM 관련 매출이 얼마나 나왔냐에 대해서 데이터가 확인된 이후에 고평가냐 아니냐가 평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관련해서 HBM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실제로 그만큼 매출을 낼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출회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 가시면서 차익 실현도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그 HBM에 탑승하지 못했다 이렇게 신규 접근을 좀 노려보시는 분들은 HBM 관련주로 못 올라간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HBM 다음에 그 다음은 누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면서 그러한 신규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많이 오른 종목군들을 추격 매수 하셨다가 오히려 고점에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고평가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어느 정도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게 정말로 고평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실적이 반영된 것이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증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BM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일단 수익을 줄 때 챙겨 놓은 다음에 실적을 확인하고 다시금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조정을 한번 기회로 삼아서 어떤 종목을 좀 담아보면 좋을지 우리 윤혜림 대표님이 워낙 또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너무 잘 갔거든요. 그래서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종목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해주신 의견과 굉장히 비슷한데 지금 이제 너무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HBM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제 달리는 말만 달리는 장세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샀을 때는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또 이렇게 포모가 오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일단은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TC 본더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서 이제 계속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뭐 한미 반도체가 이제 좀 조정이 나올 때 이때 분할 매수를 해본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던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사이클에 대한 이제 눈높이를 상향해도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뭐 저번 주에 말씀드린 DI도 지금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YC 같은 종목도 이렇게 같이 보시는데 오늘은 테크윙을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퍼 이 전수조사 장비로 인한 이제 폭발적 성장을 기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테크윙도 최근 주가를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수급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접근하기에는 주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제 한 49,000원 라인에서 좀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매수를 하고 혹시 그 아래 라인으로 빠진다면 이제 46,000원에서 뭐 조정 이런 식으로 조정 시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테크윙도 충분히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치로 높여서 길게 끌고 왔을 때는 6만 원 정도는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한 44,000원 정도로 보시면서 이제 테크윙을 관심 종목에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HBM 관련주들 중에서도 PSK홀딩스와 DI는 정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을 좀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 만한 매수해놓은 종목으로는 테크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한 2%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고점이 한 53,000원이니까요. 네, 오늘의 조정을 한번 매수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주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HBM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못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인적 분할, 문적 분할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회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제 노광 장비를 대체할 차세대 반도체 공정을 구현하겠다 이러한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해보고 싶은 게 HBM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랐다고 한다면 지금 이 노광 장비를 만약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구현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정말 크게 정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전공정에서 노광 장비 ASML에서 만드는 노광 장비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거를 대체를 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이건 엄청난 혁신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 노광 장비를 대체할 차세대 반도체 양산 공정 구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디램이라던가 낸드 쪽 업황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이 장비를 출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리기판의 핵심인 이제 TGV 장비까지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분들이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HBM이나 반도체 장비주들 갈 때 이 종목은 못 가고 지금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지금 거의 6개월 이상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답답하게 움직이고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모멘텀들이 나중에 한번 진짜로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 41,450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크게 저는 5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 너무 못 갔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전력 설비, 전력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초에는 AI 수혜였다면 현재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 우려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선주 주가가 올 초에 비해서 지금 100% 넘게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재룡전기 현재도 지금 10% 넘게 급등 중이죠. 올 초에 비해서 지금 상승 탄력까지 더하면 300%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일진전기, LS까지 많은 종목들이 올 초에 비해서 수익률을 엄청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재룡 붙은 종목들이 정말 잘 가잖아요.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 잘 가고 있고 또 LS가 붙은 기업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보면 재룡 붙은 종목들이 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쪽을 더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두 쪽 말고 다른 쪽도 보고 계신지 우리 윤혜림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우리가 조정일 때 봤었어야 되는데 오를 때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요. 늦은 감이 있죠. 물론 뭐 아쉬워요. 탄력이 붙으면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점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재료용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LS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AI로 인한 이런 이제 전력 설비 뭐 수요 증가 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고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여름 계절주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LS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누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S를 보실 때 지금 기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도 지금 조정 중에도 61선 정도는 지켜주고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기조를 계속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력 설비 관련주는 LS를 대표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LS를 오늘의 그래도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좀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도 LS 그룹주들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약간 전선주 투자하기에 살짝 조금 걸림돌이 하나 있다면 구리 가격 상승했을 때 또 전선주들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잖아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한풀 꺾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00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6월 20일 기준으로 지금 10,000원대 아래로 지금 톤당 $10,000 아래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주목할 변수들 그리고 이 구리 가격 하락세가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구리 가격이 빠지는 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세로 전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구리에 대한 수요 자체가 뭐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준비가 되고 있고 그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는 않을 것인데 이게 지금 가격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가격이 안정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지금 이것만 보고서는 이게 가격 상승이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또 수급이 또 다시 시장이 빠지고 뭐 조정을 받다 보니까는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전력 설비 이쪽은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물론 뭐 지금 그동안 진짜 단기간에 너무 강력하게 많이 올라왔던 그런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구리 가격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역시나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주가도 같이 빠지는지 아니면 주가가 여기서 시간 조정을 걸치면서 가격 조정이 아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지금 신규 접근하기에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요. 이 구리 가격 하락세가 또 전선주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사실 구리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이 좀 맞아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리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라서 만약에 구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선주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이런 전력 설비 관련주, 구리 관련주들 이제 단기적인 테마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유효한 관점이기 때문에 뭐 이런 하락으로 인한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다 의견이 합치가 됐습니다. 일단 구리 가격의 하락이 일시적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조정 시에는 전력 전선주들 분할로 좀 매수해봐도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K-뷰티를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쉽게 꺾이지 않고 있죠. 6월 수출 데이터가 오전장에 나오자마자 화장품과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이 다시 지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말 기회는 짧게 주나 봐요. 조정 잠깐 주고 나서 상승 길게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후장에도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주호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뭐 지금 오후장에도 계속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그리고 뭐 7월, 8월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나 지금 여름 성수기 시즌을 맞이해서 지금 미국의 선크림 관련 매출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ODM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선크림 관련 기업들의 지금 주가 상승이 정말 심상치 않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맥스라던가 한국콜마 그리고 선진뷰티 사이언스 그다음에 뭐 잉글루드레까지 지금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기업들 위주로 정말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 아무래도 이제 자외선 차단제라던가 그다음에 스킨케어 관련 제품들이 지금 많이 팔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태껏 잘 팔릴 거니까 주가가 올랐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3분기까지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사실 단기간에 역시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쉬어가는 흐름이 상승의 끝이 아닌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진짜로 막 진짜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미반도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끝이 아닌가 싶었는데 더 올라가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계속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2분기 실적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3분기 실적 그리고 미국이라던가 기타 해외 수출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면서 정말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정말 잘 나오면서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살짝 쉬어가는데 이 부분에 오늘 다시 반등이 다음 주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역시나 미국에 대한 수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출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출에 대한 매출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더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들의 상승이 오후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품주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 뭐 콜마 붙은 종목도 여전히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이 미국의 선크림 수출하다 보니까 또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종목들 진입하기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인데 우리 윤혜림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떤 종목 좋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화장품이 계속 실적이 잘 나오고 이제 오늘 발표된 수출 데이터도 좋았고 이제 7월에 다가오는 2분기 실적도 대략적으로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화장품 섹터가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도는 시장이라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이제 색조 기업인 아이패밀리 SC를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와 뭐 일본 아시아에서 잘 나가던 기업이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이제 미국을 포함한 또 다른 지역에서 매출이 인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이 섹터가 죽지 않았을 때를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조정일 때 또 분할 매수를 하면 다시 최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뭐 반도체에서도 볼 수 있는 흐름이었고 또 음식료주, 라면주에서도 볼 수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조정 중인 아이패밀리 SC를 다시 보는 시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이패밀리 SC 최근에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 5%대 조정세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결국엔 이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라서 오늘도 예를 들어서 뭐 36,000원에서 7,000원 라인에 내가 1차 매수를 한다. 그리고 그 위로 봤을 때는 또 39,000원 사이에서 2차 매수를 한다. 혹은 또 아래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열었을 때 32,000원대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 내에서 뭐 음봉이나 밑꼬리 출현 시에 분할 매수를 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전고점인 45,000원 정도는 여름 내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패밀리 SC 최근 한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고점 부근까지는 여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의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흐름이 좋은 조선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도 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업종에 한 가지 이슈가 있다면 바로 한화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오늘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화오션은 윗꼬리를 조금 달고 음봉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니까 국내 조선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조선가가 지금 역사상 최고점 수준까지 거의 근접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조선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얘기로는 13년 만에 정말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대한 그런 경쟁력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제 회사 기구에서 이제 바다에 대한 오염에 대한 그런 법안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제 선박에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물을 이제 넣었다가 뺐다가 할 때 이제 평형수를 맞추기 위해서 선박이 그래서 바닷물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환경 오염을 좀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구조적인 장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안에 추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새로 만들어진 배들은 이런 친환경 장비들을 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교체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조선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도 지금 뭐 수주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이클이 조금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올해까지도 계속 아니면 내년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조선주들 특성상 뭐 단기간에 막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모아가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선주들이 워낙에 조금 무겁다 보니까 사실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가벼운 기자재 종목들이 최근 잘 가고 있습니다. 피팅 밸브부터 뭐 엔진까지 정말 들여다볼 종목이 다양한데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나요?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네, 저는 성광밴드 오늘 좋게 보고 있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관임세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좀 점유율을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영일만 관련해서 좀 테마로 엮이긴 했는데 사실 영일만뿐만이 아니라 지금 LNG선이랑 해양 플랜트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7월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로 인해서 관임세 수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주가도 바닥권을 다져주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사실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한 이후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 거래량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면 돌파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성광밴드 목표가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13,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15,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보시면은 사실 과거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여기서 조정받은 이후에 주가가 10,000원 밑으로 이탈하지 않고서 계속 지켜주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조선주들 사이클에 동참해서 같이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봤을 때 지금 신규 접근하기에도 충분히 가격적인 부담감도 적고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접근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광밴드 오늘 한 12,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의 윗꼬리를 달았는데 15,000원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다뤄본 4가지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와 전력 전선, 그리고 K-뷰티, 조선에 대한 이 4가지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제시해 주신 매수해놓은 종목은요. 우리 윤혜림 대표는 테크윙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주호 본부장께서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성광밴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생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